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7일 금요일 선상TV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의 이 탄핵 정국의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 알리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북한 인권 전문가 로렌스 백 박사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로렌스 백 박사는 그동안 트럼프 캠프 쪽에 한국 애국 보수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계속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공화당 관계자들에게도 한국 상황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가 하면 이재명 등 탄핵 세력들의 업무도 소상히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 팻말을 들고 있는 분이 로렌스 백 박사로 2017년부터 우리 강화문 탄핵 태극기 집회에서 저와 만나서 2년이 됐어 지금 계속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유, 한국말도 잘 썼어요. 미국의 애국 보스들은 한국의 애국 보스들을 사랑해요. 힘내세요. 로렌스 백이 로스앤젤레스 공화당 관계자들에게 한국 상황에 대해서 강연하고 기념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워싱턴 DC에서 이분들을 반대하는 좌익 한국계 미국인 세력들도 똑같은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절대로 여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로렌스 백 박사를 비롯한 로스앤젤레스 공화당 관계자들과 교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 믿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믿기에 끝까지 싸워서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로렌스 백 박사 아마 건강은 제가 건강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같이 미국에서 애국 활동을 하시는 우리 미국 애국 국민들, 우리 교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자, 소식은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럼 오늘 10분 찌르기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10분 찌르기는 군을 더 이상 조롱하지 말라. 추미애가 떠벌린 개헌 문건도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대한민국 군을 조롱하는 자들의 급소를 찔러보겠습니다. 자꾸만 군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군을 조롱하고 군을 완전히 아싸리판으로 만들면 자칫하면 그들의 대갈통에 뭔가 하나가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나라 꼴이 여러분 보시기에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마치 거대한 정신병동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치지 않은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미친 똥개들이 짖는 소리가 고막을 아프게 합니다. 수차 지적했지만 거짓이 진실을 농락하고 불의가 정의를 짓밟고 엉터리가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내일 한번 반란범들이 정권 찬탈을 위해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데 마치 그 꼬라지가 불효처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하든지 아니면 금방이라도 어디서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은 조짐들이 지금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로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고 객관적 잣대로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할 헌법재판소, 사법부, 공수처, 검찰, 경찰, 선관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의 급박에 놀아나듯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 공기자 목탁이라는 언론들이 민노총 사타구니로 기어들어가더니 전신만신 쓰레기대가 돼서 그 보도조차도 개판 5분 전입니다. 공정성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매일같이 카더라, 가짜, 엉터리, 편향, 업무, 조작 기사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를 지니며 공정보도와 진실보도를 실천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온갖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억압을 거부하고 스스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게 바로 기자들, 저거들 스스로가 제정한 기자 윤리강령조차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수첩군형으로 만들어 놓고 언론인의 품위까지 걸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기자 생활할 때 그 시절만 해도 기자 윤리강령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민노총 밑으로 기어 들어가더니 기자 윤리강령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완전히 종북 주사파의 파수꾼이 됐고 마이크가 됐고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하면 따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내란 스계 이런 딱지와 좋은 글씨의 주범도 언론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망국의 원흉은 결론적으로 언론이 되지 않겠냐. 실제 언론이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기에 언론들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군의 우두머리들이 속수무책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수정이 묶이고 명색의 특수군의 살인관들이 언론에 나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까발리고 심지어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까지 질질 짜는 그 꼬라지는 진짜 가관입니다. 이것 때문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저런 군 수뇌부들로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우리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짜 군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 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라 전체가 좌파들의 책동에 흔들려도 군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군 병장 출신이지만 국가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군 인권센터인가 뭔가 하는 곳에서 군에도 안 갔다 온 이런 인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대한민국 기무사가 박살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도 안보 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이라는 이 문건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계획서를 만든 걸 가지고 이것이 마치 사전에 음모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보수 단체 집회를 뭐 어떻게 지원을 했니 많이 하면서 난리 법석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무사는 결국 박살났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 작심을 하고 기무사를 종이호랑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후 관련자 대부분이 무죄가 났을 때 기무사를 박살낸 인간들을 그냥 내비뒀기 때문에 또다시 이번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군인권센터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계엄사령부와 방첩사령부 비밀문서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자신들의 업무론을 부추기기 위해서 분초 단위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는 황당한 말을 짓거리는가 하면 공수처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병부터 확보해 놨어야 한다는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유통일당이 지난 17일 군 기밀 유출자 색출과 엄벌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국방부와 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기밀 유출자와 배후 세력을 철저히 색출해서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와 함께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자유통일당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관심도 없고 뭐 좌파들은 뭐 대한민국 군을 없애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에 따르면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병역 기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고 군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군을 비난하고 군 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군형법 92조 폐지 운동을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2018년에도 기무사 문건 유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고발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군 인권센터와 제15 특수임무비행단에서 대통령 전용기 운영 상황을 일반에 노출한 것을 질타하면서 지난 16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임태훈과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공군준장 이모 씨와 실무자 등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저도 공군 출신이라고 밝혔는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공군준장 이런 것들이 별을 달고 앉아서 이 나라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군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한심해졌습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권에서 똥별들을 수없이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어떻게 군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냐고요. 저런 인간들한테 매사 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저런 식의 업무를 시달리고 그 업무를 보면서도 속수무책인 군이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번에도 국군 방첩사령부가 초토화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내에 뻗어있는 붉은 마수의 손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합니다. 제발 군에 안 갔다 온 인간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군을 능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롱하지 말라는 거야. 장군 한 명을 키워내는데 적어도 수십 년이 걸린다고 보면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군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 유일할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 뿌려놓은 이 똥별들 때문에 정치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는 있지만은 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지난 8일 민주당 추미애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 방첩사령부가 지난 3월부터 계엄을 준비해왔다고 주장한 이 엉터리 발표, 이거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미애는 당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입수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 합수본 운영 참고 자료 문건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면서 당시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가 공개한 그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관, 계엄사령부의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 이런 기능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추미애는 이걸 보고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그 안에 있다고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더라. 추미애는 여성으로 당연히 군대를 안 갔다 왔을 것이고 그의 아들도 군에 있는 동안에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가 이런 문건을 공개한 것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사전에 모의한 것이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선동하기 위해서 까발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미애는 그날 과거 군사정변 사례를 답습해 계엄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을 연구하려는 업무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었기 바랍니다. 이런 문건이 발견이 되면 국민의힘이 거기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도 한기호고 뭐고 장성 출신들이 몇이 있잖아요. 이 문제는 우파 시민단체에서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추미애와 군 인권센터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추미애는 그대가 주장한 윤석열 내란이 사전의 모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기는 합니까?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런 엉터리를 막 까발서는 안 되는 겁니다. 10분만 투자해서 군에 물어보면 그 해답은 정확하게 나올 것인데 추미애는 알 바 없다시 그냥 계엄 문건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번에 계엄한 것처럼 윤석열 내란 사전 모의라는 이런 딱지를 붙여서 발표를 했다. 추미애 잘 들으시오. 군에서는 사령부급 훈련 때 계엄령과 동원령 훈련을 실시합니다. 지금도. 또 소규모 훈련 때는 계엄령과 동원령이 실제 발령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반드시 계엄령 발령이나 동원령이 발령된 시간까지 다 하더랍니다. 보통 계엄령이나 동원령은 불시에 발령된 것으로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군은 평소 훈련을 통해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지 연습이나 군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이런 연습에도 계엄령이나 동원령 여기와 관련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군에도 안 갔다 온 여자가 군에서 평소에 하는 훈련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 사전에 계획된 업무라고 떠벌리는 거, 이 정도면 추미애는 국회에서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군의 훈련이 단순히 동네 아이들 병정놀이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작성된 훈련 계획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추미애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추미애는 군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갖고 온지는 모르겠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 방첩사령부가 지난 3월부터 계엄을 준비해왔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거는 군인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 문건을 이번에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 방첩사령부가 사전에 모의해서 작성한 것으로 떠벌렸던 겁니다. 방첩사령부의 계엄사 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그 문건은 바로 이런 훈련 매뉴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관, 계엄사령부의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그 안에 다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5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추미애가 공개한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검찰은 저렇게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추미애는 무슨 생각으로 이것이 비상계엄 사전에 모의했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검찰 특수본이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들을 다수를 불러서 조사를 해봤더니 추미애가 공개한 문건이 작성된 시기 뭐 이런 걸 다 물어본 거죠. 그래도 결론이 뭡니까? 해당 문건은 전임 사령관 시절인 작년 7월에 작성된 것이고 무엇보다 한미연합훈련인 얼지 프리덤 실드 준비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아휴,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이거 추미애 지역구
그 부정선거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빨리 검찰에서 아니면 뭐 어디에서 조사를 좀 해보세요. 고소고발 다 돼 있잖아요. 아니 전체 동네에서 다 지고 한 동네 얘기했는데 그것도 까니까 사전 투표에서 몰표가 나와가지고 추미애가 당선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얘기해요. 10개 동네가 있는데 9개 동네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다 이겼는데 한 개국 그것도 까니까 사전 투표에서 몰표가 나와가지고 뒤집어졌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12월 3일 작성된 개헌 문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정성호 방첩사 1차장이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해서 이미 이런 걸 정언을 했다고요. 그러면 추미애가 내가 잘못 발표했구나. 명세히 국회의원이라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제가 이 잘못 알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국회의원 사퇴를 하겠습니다. 이래도 시원찮을판인데 떠벌려 놓기만 하고 책임단지는 이런 국회의원들. 휴. 바로 이런 점을 국방부나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했었던 겁니다. 그냥 내비두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국민의 상당수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나 보다. 모의했으니까 저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지.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손상TV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추미애가 떠벌린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은 이번 비상계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군에서는 항시 계엄령과 동원령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걸 잘하냐 이러면 물론 저도 군에서 헌병대에 있어 폭동 진화 이런 거 다 그 훈련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제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전국 안보시민단체 총연합에 제가 대변인으로서 거기에 수많은 영관급 장교들 그리고 장성들 심지어는 이정린 국방부 차관까지 그거 다 군에서 계엄령이나 동원령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는 이 사실 여부를 알고 싶으면 그 민주당 안에 김병주라는 사성장군이 있잖아요. 뼈를 달고 좌파에 가서 의정할 때구나는. 아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비상계엄과 같이 평소 훈련을 해도 장군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을 해대고 너도 나도 방송에 나가서 어떻게 피해보려고 이래저래 막 떠벌리는 꼬라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훈련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 비상계엄이 발령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개판 5분 전에 되지 않겠냐고요. 따라서 추미애와 군 인권센터는 빠른 시간 내에 국민 앞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둘 다 군에 안 갔다 온 인간들이라 천방지축 내질러 놓고 보는 시기지만 군과 관련한 문제들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추미애 같은 인간들이 국회의원들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의 특권도 모조리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엄훈련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이런 계획 등이 상세하게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전 모의를 했다. 어이, 추미애!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는 전신만신 저런 인간들만 다 들어가서 300명을 채웁니까? 국민과 국가는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인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헛질을 못하게 철저한
대비책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할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팩트체크라기보다는 좌파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떠벌려 놓으면 국민들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시부제버리면 사실이 뒤집어져서 이게 왜곡된 것이다. 거짓말이라도 이미 국민들 속에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떠벌려서 다 가짜였다. 이래서 이렇게 국민들 속지 마십시오. 대국민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저쪽에서는 엄모를인데 가짜뉴스였든 카드라든 뭐든 떠벌려만 놓으면 국민들은 거기에 현혹돼서 촛불 들고 기어나가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다고 헛소리를 하다가 미국 CIA에 신고돼서 미국을 못 가는 이런 현상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방송 초기에 우리 로렌스 팩이 공화당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다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엉터리로 대한민국군을 능멸하지 마시기를 촉구하면서 오늘 10분 지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